부동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블로그, 유튜브 같은 SNS는 제 인생에서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SNS를 엄청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손님들이나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온라인, SNS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해본 적 없다고 핑계대면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든 배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블로그와 유튜브 이 두 플랫폼의 장단점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낀 각 플랫폼별 장단점을 이야기 드리면,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블로그를 시작해야 할지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와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유튜브는 영상 올리는 플랫폼, 블로그는 글을 올리는 플랫폼, 딱 이 정도로만 알고 각각 시작을 했었는데요. 막상 시작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영상이냐 글이냐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다른 점들이 많아서 고생 꽤나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신 후에 시작하시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제작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사진과 글로 구성되어 있고 유튜브는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다른데요. 블로그는 다른 준비 과정 없이 키보드만 있으면 곧바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서 제작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영상보다는 글로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찾을 수가 있고, 블로그를 쓰는 사람도 글로 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장점은 촬영하고 편집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영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브리핑하듯이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 직접 영상에 출연까지 한다면 얼굴, 목소리, 표정같이 여러가지 요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컨셉의 느낌을 확실하게 손님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블로그는 컴퓨터로 키보드만 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내가 가진 부동산 정보를 논리적으로 자료화해서 내 손님한테 보여줄 수 있고요. 유튜브는 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같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내가 원하는 컨셉을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과 사진은 컨텐츠의 퀄리티의 편차가 적기 때문에 내용을 제외하면 보기에 너무 별로라던가 너무 좋다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은 내가 만든 컨텐츠 퀄리티의 편차가 아주 큽니다. 영상을 너무 이상하게 찍거나 오디오가 듣기 힘들 정도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들이 제대로 듣기가 힘들 겁니다. 반대로 촬영 기술이나 편집 기술,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면 손님들이 훨씬 흥미롭게 컨텐츠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낀 점은, 블로그로 글을 쓰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적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냥 말하면서 영상 찍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선뜻 도전을 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글쓰기랑 영상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편집도 아예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내가 말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의 영상을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썸네일부터 대본 최소 6시간 이상씩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의 다른 점 두 번째는 손님들이 내 컨텐츠를 찾는 방법이 다릅니다. 블로그는 검색을 통해서 제 글을 찾을 수 있고, 유튜브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블로그와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을 명확히 안다면 공인중개사로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선택해서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검색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홍대 맛집을 검색한다고 하면 데이트를 하러 가든 친구들이랑 놀러 가든 홍대라는 지역에 맛있는 밥집을 찾고 싶다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고, 홍대 1인 사무실을 검색한다고 하면 홍대 지역에서 값이 싸거나 가성비가 좋은 소형 사무실을 찾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내 컨텐츠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튜브를 접속하기만 해도 내 영상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제 블로그 글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로 블로그와 유튜브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는 좁고 깊게 진짜로 내 글이 필요한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유튜브는 얕고 넓게 유튜브 알고리즘 상으로 내 영상에 관심이 있을 만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중개업 안에도 원투룸, 아파트, 상가, 토지, 경매, 분양같이 아주 다양한 종목으로 또 쪼개지잖아요. 내 주종목이 유튜브와 블로그 중 어떤 플랫폼에 더 잘 맞을지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토대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블로그와 유튜브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우선 시작하면 안 하는 것보단 좋다 였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만 가득했었는데요. 막상 하고 나면 걱정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즐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오늘같이 아주 소소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같이 이것저것 생각은 정말 많은데 실행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가끔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갑자기 확 동기부여가 되면서 몸이 움직일 때가 많더라고요. 결국 실행하고 나면 잘 되든 안 되든 경험이 쌓여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